네, 저희 서병수 연구원님 오셨고요. 원래 저희 글로벌랩의 김구 선생님이셨는데, 아, 그렇죠. 네, 최근에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또 이찬혁이란 별명까지, 럭키 이찬혁, 네,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진짜로? 팬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구독자분들께서. 네, 우리들의 김구 센세, 예. 우리들의 럭키 이찬혁. 네, 굉장히 지금 여러 같은 성우를 재밌다. 찾고 있어요. 네, 예. 빠르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좀 너무 핫하신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네,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뜨겁습니다. 그 별명에서 본인이 모르시네. 저도 몰랐어요. 그죠? 럭키 이찬혁. 방금 들었죠? 네, 저 방금 들었어요. 딱 나오는데요, 럭키 이찬혁. 이 럭키 네, 이찬혁. 느낌 딱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또 최파고님을 위해서 예. 오늘을 위해 오늘 하루 계속 준비해서 오늘 나온 신상 보고서를 가지고 신상 보고서. 따끈따끈한 보고서 나왔다고 예. 합니다. 따끈따끈. 오늘 나온 보고서. 아, 뜨거워요 지금. 아, 그러니까. 여기를 위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진짜. 지금 그 레포트가 방금 출력해 뜨끈뜨끈하게 예. 군고구마급이야. 네,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네, 저희 핫한 보고서 바로 한번 가보시죠. 예. 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언더스탠딩에 나와서 방위산업 보고서를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되게 좋다. 예. IT 쪽은 좀 별로지만 제조업은 상당히 좋고 그쪽과 이 경계가 좀 다른 영역들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찝찝한 것 중에 하나가 야, 그거 방위산업 일부만의 얘기지. 정말 미국이 제조업이 좋다고? 경기 침체가 이렇게 한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하고 이제 이번 방송 준비까지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보고서를 하나 써봐야겠다. 그래서 원래 방위산업 가지고 우려먹으려고 했다가 급하게 이제 새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보고서 제목이 지금 미국의 리쇼링 제조업은 이미 호황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이제 저희 앞에서도 이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고용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요. 왜 그렇게 고용이 좋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야 뭐 소비가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제 뭐 코로나도 대충 풀렸고 그 친구들도 놀러 다닐 친구들 놀러 다닌다고 하는데 모아둔 돈도 다 썼다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사람은 계속 없지?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고용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 고용 부양 효과가 되게 크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미국의 어떤 제조업이 막 살아나고 있으면 사람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베이비 부머도 은퇴하고 외국에서 노동자 맞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근데 미국이 지금 제조업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과거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그림 자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 아마 어플라이드 인더스트리얼 거의 잘 모르시는 걸 기업일 거예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아니야? 예, 근데 그거 아니고요. 네. 예. 근데 일단은 이 회사 이제 보시면 주가 차트가 지금 요 한 이틀간 빠진 거거든요. 어저께 것까지 반영된 건데 2, 3일 전에 52주 신고가를 쳤어요. 네. 이렇게 가고 있었죠. 예. 이게 이제 S&P 500인데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아메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이 회사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 회사도 이때 올랐다가 빠졌다 지금 다시 신고가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가장 세고 여기 이렇게 하고 S&P 500은 매우 우울하죠. 근데 이 어플라이드 인더스트리얼이 왜 좋냐라고 하면 미국 제조업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어플라이드 인더스트리얼이라는 회사와 아메텍이라는 회사 그리고 뒤에 이제 맥킨지의 그러니까 최근 제조업과 관련돼서 8월 달에 쓴 보고서 있는데 그걸 통해서 미국 제조업이 지금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심지어 이 상황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뭐 앞에서도 그렇고 계속 경기 침체하는데 쟤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이 어플라이드 머트리라는 회사는 그 6월 말 결산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9월 말까지가 1분기고 1분기? 예, 1분기 실적 발표를 10월에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10월에 실적 발표를 한 이 기업에 말했던 코멘트를 좀 제가 간단하게 몇 개 따왔는데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그 어플라이드 인더스트리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온 코멘트거든요. 네. 미국 산업 제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이고 장기적 순풍. 최근 이런 흐름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참고로 이 회사 업력이 되게 오래되거든요. 네.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매우 독특하고 강력하다. 9월 미국 제조 생산 가동률이 2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발표 자리에서 한 얘기예요. 보통 이제 이 외국 기업들은 컨콜이나 이런 데서 컨센서스 상회율이 최소 60% 넘잖아요. 이 얘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편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도대체 이놈의 회사는 뭐 하는 회사여서 주가가 잘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예.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요. 이 회사는 이게 딱 보셨을 때 이런 거를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충 딱 보기에 산업용 모터라든가 제어라든가 공정 솔루션이나 열 전력 관리나 자동화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심지어 뭐 링이라든가 안전모라든가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우리 보통 로봇 회사인 ABB도 있고 이 되게 많은 컨티넨탈도 있고 이렇게 산업용 기기 하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가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통을 이제 보통 어떤 형태로 하냐면 MRU라는 형태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래처하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얘네들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소모품들을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종 거래처가 이제 6월 말 얘네는 이제 6월 말이 2024년도인데 이 최종 거래처 비중으로 보면은 일반 산업이 32%, 산업용 기기 16%, 뭐 금속, 음식, 임업, 석유화학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잖아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산업 시설이 568개예요. 그러니까 568개인데 그중에 446개의 서비스 센터에서 각종 재고 부품들을 공급하고 그 외에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고 이런 850만 개의 부품들을 평소에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시는 순간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조나 산업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을 공급하고 산업 내에서도 다양한 산업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 전체 매출의 87%가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 7%가 캐나다에서 발생해요. 그냥 뭐 결국 다 북미에서 북미네. 다 해먹는 거죠. 예. 그리고 기타가 6%인데 기타도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의 이 회사의 실적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국 제조업의 가동률, 설비 투자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아까 앞에서도 주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실적이 어땠는지 여기 차트 한번 좀 자료 한번 보시죠. 네. 지금 2021년 3분기인데 이제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 결산이기 때문에 캘린더로 보면 두 분기씩 뒤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 3Q 21이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는 21년 1분기라고 보시면 돼요. 21년 1분기부터 지금 최근 3개월 최근 그러니까 올해 9월 말까지 매출은 다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네. 뭐 심지어 6에서 8%씩 증가했고 EPS는 다 두 자릿수 이상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보시면 올해 그러니까 얘네 기준으로 4분기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원래 올해 3분기가 얘네 기준으로는 비수기거든요. 비수기인데 역대 최대 실적에 맞먹는 매출과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두 분기에 또 굉장히 매출 증가율도 크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니 미국의 제조업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한두 개 업체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446개의 서비스 센터 다양한 기업들하고 하니까 하는데 회사가 지금 이런 실적이 좋다는 거는 미국 제조업이 엄청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 자료 보시면 실적 자료인데요. 매 분기별 제가 매출액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딱 보시면은 2021년 1분기 캘린더 기준 얘네들은 이제 상표인데 이때부터 숫자가 의미 있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이게 지금 3분기인데 한 단계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엄청 좋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 다음 자료 하나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제가 매출 증가율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때가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기고 효과로 뭐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때로 넘어오면은 사실 이제 그 효과가 다 사라진 거잖아요. 심지어 이때가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부담이 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18% 19%를 찍으면서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도대체 얘들 왜 이렇게 좋아?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이 회사가 6월 말 결산법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1분기까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원래 작년 6월 말 연간 하면서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1분기 실적 발표라고 가이던스를 수정했어요. 젠장. 올해 실적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3개월 만에 틀려가지고 예. 가이던스를 몽땅 다 상향했어요. 이럴 정도로 지금 예. 상황이 좋아요. 근데 지금 앞에서 예. 좀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어떤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큰 추이가 없었는데 예. 뭐 코로나 때는 뭐 저렇게 이제 빠졌다고 제가 이제 감안하고 예.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렇죠. 확 들어온 그러니까 거예요. 21년 약간 여기 지금 자료 다시 한번 아까 앞에 제가 분기 매출 보시면 예. 21년부터 지금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지금 회사는 지금 21년부터 지금 3, 6, 7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매출 영업이익 다 기록하고 있는데 21년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올해 그게 더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제 보고서에만 넣진 않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현금 흐름이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잉여 현금 흐름은 회사가 영업해서 돈을 벌어들인 다음에 투자나 이런 비용으로 쓰고 남은 현금 흐름을 FCF 잉여 현금인데 원래는 이런 금액이 순이익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순이익의 20 몇 %밖에 안 돼요. 이번 분기에. 왜냐? 너무나 재고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서 이익의 상당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FCF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업황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예. 재고 축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번 돈 역대 최대 이익을 냈는데 24, 5%만 여유로 하고 나머지는 할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 회사가 도대체 뭐가 좋냐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코멘트했지만 미국 제조업 전반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제가 작년 그러니까 6월 말 결산이었던 사업연도하고 올해 1분기 말 사업연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코멘트를 정리해드리면 네. 일단 지난 이게 연간 사업연도 발표한 6월 말 기준으로 했던 사업연도에서 뭐였냐 예상을 뛰어넘는 4분기 실적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판매가 경상적인 계절 패턴과 기대치를 상회했고 상반기는 21년 7월부터 21년 12월이거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21년 1월부터 21년 6월입니다. 추세가 더 강했고 주문이 너무 크게 늘어서 수주 잔고가 기록적 수준이고 최종 수요와 관련돼서 그럼 어떤 거래처들이 좋냐? 목재, 음식료, 골재, 기술, 화학, 운송, 건설과 광산의 수요가 매우 강하고 기계를 포함한 중공업 전반의 주문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고 특수 흐름 수직 제어 관련되는 곳에서 전보다 더 강한 수요가 있고 5G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제조업 등의 기술 분야에서도 강한 수요가 보이고 있고 머신러닝과 로보틱스, 모션과 산업 네트워킹을 활용한 고급 시설 자동화 기술 플랫폼 구축도 확인되고 있다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딱 듣는 순간에 뭔지 모르겠고 그냥 다 좋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지금 저희 이제 방송하면 맨날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좋아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얘네만의 얘기인가? 혹시 다른 나라 제조업도 좋지 않나?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살펴본 건 뭐냐면 아메텍이라는 회사를 볼 거예요. 아메텍. 예, 아메텍. 아까 저희 차트가 조금 약한 친구 있었잖아요. 네. 자료 한번 보시면은 그냥 이 회사도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밀 뭐 설계나 계측, 전기 뭐 이런 쪽이고 여기에는 이제 뭐 각종 부품들 납품하는 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양한 산업 내 소모품 자동화 쪽에 비중이 큰 EMG 사업이고 EIG는 정밀 계측이어서 뭐 헬스케어라든가 반도체나 이런 쪽이 한데 여기도 산업 전반에 쓰인다는 건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미국과 미국 아닌 지역을 나눴어요. 참고로 이 회사는 매출이 미국과 미국 아닌 지역이 5대5로 거의 동일해요. 사업부도 거의 5대5로 동일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미국이 미국의 지역들이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소모품 쪽이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좀 밀렸다가 여기 확 튀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네 막 앞에 맞던 어플라이드 인더스트리얼다는 아니지만은 이 친구도 최근 분기에 갑자기 확 튀었어요. 그리고 이 갭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아까 측정이나 이런 쪽인데 이쪽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약간 얘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지만 네. 최근에 어쨌건 미국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계측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 소모품 쪽이었던 앞에 쪽이 더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아주 길게 얘기 드린 그렇지만 제 보고서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했는데 여기도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제조업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제조업이 왜 좋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주식시장에서 잘 모르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화두인데요. 예. 일단은 미국이 제조업 국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죠. 사실. 없죠. 그렇죠. 제조업은 중국이 하고 한국이 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이 제조업하고는 상관없이 뭔가 하다못해 아까 뭐 아이폰, 애플카도 얘기했는데 아이폰하고 애플카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죠. 당연히 중국에서 제조하거나, 뭐 애플카는 한국에서 제조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이지 않은 요인들이 들어서고 있죠. 우리가 그거를 최근에 이제 많이 듣는 IRA 법안, 그러니까 뭐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나 혹은 반도체 뭐 지원 법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배터리 공장들도 죄다 미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제품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방위산업 보고서에도 얘기드렸지만 지금 F-35 전투기가 없어서 국방부에서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지금 중국산 자석 하나 들어갔다고 매수 금지 안 사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 다 끊어버리고 원래 수입하던 거 안 쓰고 여기서 생산하고 리쇼어링이죠. 그렇죠. 이 리쇼어링이 리쇼어링. 나오면 딴 나라 생산은 줄어도 예. 그걸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를 하니까 그러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반도체 법안이나 칩스 반도체 지원 법안이라든가 그 우리가 했던 인플레이션 그 감축 법안은 실질적으로 생산이나 이런 거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도 배터리 공장 이미 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조업과 관련되는 업체들의 실적이 이미 최근 한두 분기 강하게 했고 세게 보면은 이미 1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잠깐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갑자기 이제 지나간 트럼프 아저씨가 생각나는 거죠. 지금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던 미국 제조업 중심 그리고 공급망 중국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제 미국의 제조업은 좋은 상황이고 이민자 막고 외국 수입 공급망 막는 것들 트럼프 바이든이 열심히 욕하지만 기존 정책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기후변화나 등등등해서 지금 하나 더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들이 실제로 숫자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제조업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빅테크나 실리콘밸리 애들의 시총이 크고 경제 비중이 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이거를 정책적으로 계속 밀어가는 추세가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개별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는 리쇼어링에 대한 효과가 지금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아까
어플라이드 인더스트리얼도 이렇게 실적이 좋을 줄 몰라서 했다가 한 분기 만에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바꿨던 게 뭐냐면 얘네도 지금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분기에 아까 1분기에 거의 전년 동기 대비 19% 이상 매출이 증가했는데 올해 이제 9월 올해 지금 그 한 분기에 하는 그 지금 한 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올해 연간 가이던스 매출 증가율을 얼마로 보냐면 기존 3에서 7%에서 5에서 9%예요. 근데 얘네가 10월 달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직 실적을 안 한 10월에도 지난 분기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면 지금 1분기하고 10월 달에 전년 동기 매출 증가율이 19%, 20% 전후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5에서 9%로 상향한 게 그 정도예요. 얘들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리쇼어링 효과가 이미 1년에서 1년 반 이상 진행되고 있고 최근 한두 분기에 이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뒤져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봤어요.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네. 맥킨지 홈페이지 찾아가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2022년 8월에 나온 자료예요. 여기 딱 제목, 저는 이제 영어가 딸리니까 구글 번역기로 하는데, 구글 번역기인데,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실현. 8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보면, 맥킨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미국은 그동안 제조업이 꾸준히 약화되어 왔죠. 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제조업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이 제조업을 강화되는 조치를 연이어할 거고, 그래서 얘네 이제 다양한 수치들이 나오는데, 미국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향후 10년간 GDP를 15% 이상 끌어올릴 수 있고, 일자리를 최소 150만 개 이상 늘릴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공공자본을 투입할 것, 그리고 미국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내용들이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맥킨지가 무슨 정책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 지금 제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점을 알려주고, 바이든과 트럼프라는 정치적으로 마치 앙숙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공급망이나 미국 제조업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트럼프부터 이어진 기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맥킨지 보고서의 자료 중에 되게 재밌는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여기 한번 표를 보시죠. 이게 좀 표가 좀 복잡해서 약간 그런데 뭐냐면 이 보고서에서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리쇼어링이 확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향후 5년간 무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물건들을 거래하잖아요. 그 거래되는 금액의 상당수가 이제 앞으로는 무역을 통하지 않고 소비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역에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규모를 맥킨지가 얼마로 추정을 했냐면은 앞으로 5년간 최대 여기 보시면 4.5억 달러. 4.5조 달러. 근데 이 규모가 현재 전체 총 무역 규모의 26%. 그러면 향후 전체 무역 규모의 26%가 향후 5년 내에 최대치로 봤을 때 이제 무역이 안 이루어지고 현지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몇몇 산업들은 그 비중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류나 제약 같은 경우는 이동할 가능성이 57%, 60%, 54%나 되고 뭐 여기 보시면은 섬유나 뭐 의료 장비 이런 애는 45% 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통계가 뭐냐면 이게 이런 것들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확률이 다 업체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확률을 얘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오고 5점 만점에 경제적 요인이 몇 점이나 작용할까라는 것들을 표시를 했는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동 가능이 57%인데 여기에는 경제적 원인이 주된 원인인 거예요. 5점 만점에 5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의류 같은 경우에는 값싼 데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제약인데요. 제약 같은 경우는 전체 이동 가능성이 전체 현재 거래되는 경우에 60% 이상이 현지 생산으로 돌릴 수 있는데, 얘는 경제적 원인은 5점 만점에 1점밖에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비경제적인 원인이 5점 만점에 5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오바마가 그런 얘기했죠. 8월인가 그때 했죠. 바이오 이니셔티브에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약의 30% 이상은 미국에서 생산돼야 된다. 지금까지는 특허나 만들고 있던 애들이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8%밖에 안 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제적 원인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은 5점 만점에 1점밖에 안 되는데 비경제적 요건은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오늘 이제 또 기사가 나왔죠. TSMC가 원래 미국에다가 공장을 투자하는 규모가 120억 달러였는데 4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었죠. 지라는 거예요. 예. 뭐 우리나라 배터리 지금 겠다 지금 내년도에 유럽 가서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리쇼링을 확대하고 이게 미국 제조업을 키우고 그래서 미국이 제조 강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예. 추상적이고 먼 얘기가 아니라 이미 관련 제조업들이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제조업들에서 어떤 제조업이 했냐 했을 때 무슨 첨단 반도체 이런 쪽만이 아니라 뭐 목재부터 시작해서 전통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예. 이미 이 추세가 임계점을 넘어서서 관련 기업들은 숫자로 나오고 그런 것들의 소모품 만드는 회사가 52주 신고가를 치고 얘네들은 지금 계속 재고를 구축하느라고 현금을 쓰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 좀 들으면서 생각들었던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중국이나 뭐 다른 뭐 베트남이나 이런 제조업이 많이 활성화됐던 게 어떤 인건비 관련돼서가 좀 많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값싼 인건비에 많은 이제 노동력을 제가 취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있는 이 리쇼링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내는 지금도 계속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물론 그 공장이 만약에 로봇화돼서 예 무슨 어떤 인건비를 쓰지 않는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 예. 이게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거에 대한 좀 사실은 퀘션이 있는 거죠. 제가 예. 시간 제약 때문에 마지막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간 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예, 내용이 나오는데 예. 제가 이 투자 포인트로 3가지를 지적했거든요. 예. 근데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정부의 의도된 리쇼어링 때문에 정권과 상관없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호황은 전통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확산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예. 제조업의 투자 포인트가요. 예. 디지털을 기반한 자동화와 탈탄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보스턴 아까 맥킨지 보고서에도 그렇고 실제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이라든가 아메텍의 자료를 보면요. 탈탄소화와 관련되는 기업 정부의 보조로 인해 가지고 관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관련 실적이 늘고 있다라든가 아까 이제 말했잖아요. 팬데믹 이후 구조적인 노동 제약이나 진화된 생산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자동화에 대한 설비 투자가 늘고 있고 그러한 자동화는 전통적 자동화가 아니라 머신러닝, 로봇, 모션 제어, 스마트 기술을 포함한 고급 자동화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과 관련된 맥킨지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되는 투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늘고 있고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자의 49%가 공급망 중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등 고급 분석에 투자했고 설문자의 27%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공급망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런 고급 분석 투자를 확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의 제조업 투자라고 하는 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 제조업 투자가 아니라 아니고? 노동력을 절감도 하면서 인공지능을 기반한 자동화도 확대하면서 친환경이라든가 탈탄소까지 가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방식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심지어 안 되면은 외국 공장 끌고 와서 하게 하고 거기에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노동자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들이 맥킨지 보고서라든가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를 AI를 기반한 자동화를 확대하면은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고용 효과가 줄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명 뽑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두 명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공장을 하나 들어온 걸 1000개, 10,000개 들어오면은 극복할 수 있잖아요. 해외에 원래 미국에 없던 공장을 예. 해외에 있던 공장을 끌고 와서 미국에다 새 공장을 만들면 되죠. 그런 현상이 이미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미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도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니까 예. 그냥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이 지금 리쇼링이 돼서
일시적으로 어떤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실업률이 안 올라가고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로봇 자동화가 되고 공장 자동화가 되고 하면은 향후는 정말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뭐 사회적 구조적으로 뭐 그렇게 예. 되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제가 방위산업 보고서 지난번에 제가 썼던 보고서가 있는데 예. 지금 방위산업 보고서에서 주요 F-35 전투기를 만든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주요 방위 기업들이요.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 공급망이 가장 심각한 분야입니다. 예.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내년 말까지 경상적인 전투기 생산을 못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예, 없구나. 일단은 내년 말까지는 공급망이나 사람이 부족해서 부족하다. 날리고 지금 F-35 전투기를 경상적으로 153대인가 156대를 연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3분기까지 88대밖에 생산을 못했고 이 추세는 내년까지도 회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경상적인 생각하는 수준보다 공장을 너무나 많이 짓고 있고 예. 해외에서 공장 짓겠다는 수요들이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자동화나 이런 수요가 있더라도 일단은 지금 사람이 없고 공급망이 부족하고요. 그 문제는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해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한 베이비 부머에 의한 은퇴와 생겨 올라오는 인력의 부족, 그리고 놀라운 거는 트럼프 정부 때 막았던 외국인 이민자 유입을 바이든 정부에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한 공급 차질,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하던 물건들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공급 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겹치면서 리쇼링이라는 키워드 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이제 자동화에 대한 인력 얘기는 적어도 내년 그러네요. 이후에 고민하시면 내년 예, 이후에.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의 그런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꽤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리콘밸리 쪽에서 아무리 사람들 잘려나가도 예. 그 효과보다는 이 제조업 전반을 계속 확대하고 지금 더 늘리고 있잖아요. IRA 법안이나 실제로 반도체나 이런 것들 이제 수요 늘어날 거라고 여기 기업들 막 흥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해지고 하면 사람 인건비 그렇게 안 빠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리쇼링 정말 찐으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예. 리쇼링의 시대가 진짜 왔어요. 예. 미국의 제조업이 진짜 르네상스가 왔네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게 이 단어가 멋있는 것 같아요. 르네상스라는 게. 알겠습니다. 아유, 저 오늘 또 10시,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금방 가요, 예. 시간. 지금까지 저희 또 리쇼링에 대해서 또 저 두 기업에 대해서 좀 봤는데 한번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서병수 선임 연구위원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